그러면은 실제 진짜 공급이 좀 늘어날까요?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압도적인 1등, 가장 오래 이 정상에서 계속 존재해 계신, 그리고 향후 20년 동안을 책임져 주실 아기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97 대책에 대한 총평과 시장의 반응 좀 어땠는지 한번 좀 전문가답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좋다는 반응도 없고 나쁘다는 반응도 없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자평을 하셨는데 사실 97 대책에 나온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르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네. 나와가지고 좀 시장에서는 그게 집값 안정책에 큰 영향은 안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할 게, 물론 97 대책 안에서도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줄인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LTV를 좀 더 줄인다던가 뭐 이런 정책이 있긴 하지만은 주 핵심은 공급 대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급이라는 게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우리가 착공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자, 그래, 우리 가지고 인허가를 갖다가 뭐 한두 달 내에 끝내고 내년 1월부터 착공합시다라고 하더라도 입주는 2029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2029년 돼야지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집, 주택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2028년까지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97 대책이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집값이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네네.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그건 알고 업계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 너무 우리 이제 국민들이나 또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이제 보도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착공을 지금부터 해도 그런데 네. 착공을 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향후 5년 동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 뭐 그럴 땅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착공을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입주까지 하면은 3년은 그동안에 부족하니까 그러면 뭐 했냐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요 조치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긍정적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9년 이후에는 집값 확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현재같이 공급 부족 현상이 그래도 2029년부터 지금부터 뭘 해도 해야지 완화가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안 하면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대로 흘러가지고 2029년, 2030년, 2031년에도 계속 공급 부족이라 가지고 앞으로 10년간 집값은 계속 날아갑니다. 뭘 해도 해야지 그래도 2029년부터는 그래도 주택시장이 좀 안정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때 그러네요. 확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방향성을 뭔가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아쉬운 면이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아쉬운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하려고 정부에서 의지를 보였다라는 것은 약간 전 긍정적으로 봐요. 97 대책의 핵심 내용들이 공급 대책이었었는데, 그렇죠.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뭘까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과거와 다른 게 이제 LH공사가 전면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LH공사가 전면에 나선 거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대통령께서도 언급하는 게, 너무 LH공사가 너무 쉽게 땅 장사만 하려는 거 아니냐, 체질을 바꿔야 된다, 맞아요, 환골 탈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뭔가 LH공사 뭐 좀 마음에 안 드나, 뭐 잘못한 게 있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97 조치입니다. 97 조치를 통해 가지고 LH공사의 체제를 확 바꾸고 그분들이 이제 그 LH공사가 직접적으로 주택시장 공급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LH공사가 할 수 있는 이제 분야가 그래도 뭐 민간에 있는 것들까지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분야에 좀 크게 좀 관여를 해야 될까요? LH가 이제 랜드하고 하우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토지주택공사 그래가지고 LH공사가 이제 된 건데, 네네. 토지공사가 했던 일과 주택공사 했던 일이 이제 골고루 이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했던 일은 좀 더 비중이 적어지고 토지공사 했던 일을 주로 많이 한 거예요. 그쪽에서 돈이 되고 상대적으로 좀 쉬우니까. 땅만 팔면, 조성해서 팔면 그렇죠. 되니까. 땅을 갖다가 지금 이제 민간 건설사가 조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여기다가 뭐 신도시급으로 뭘 짓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농사 지으셨던 분, 또 대대로 살고 싶던 분들은 안 팔죠. 대지를 이만큼 이제 확보했는데 중간에 뻥뻥뻥뻥 뚫려가지고, 그렇죠. 아파트 단지 내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호박밭도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은 부지를 조성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크게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조그맣게는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이제 신도시급 또는 신도시급이 아니라도 굉장히 대규모를 하려고는 이제 정부가 그걸 나서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대행하는 게 바로 이제 LH공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네가 그렇죠. 그 수용권을 갖고 적당한 가격을 쳐서 이제 주는데 LH공사가 수용하는데 가보세요. 다 프랜카드가 써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막 정부 욕하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살던 데인데 터전을 뺐냐 이제 그러는데 뭐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제 그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가 할 악역을 대신해서 이제 욕을 많이 먹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부지를 조성을 해요. 어떤 이제 뭐 정부의 힘을 뒤에 얻은 거죠. 네. 법이라는 힘을 얻고 그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땅을 팔면은 그 땅이 엄청 잘 팔리거든요.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지를 확보해야지 집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 그럼 바로 부지 확보예요. 그렇죠. 부지 확보. 네, 그게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LH공사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만 하게 되면은 뭐 고객은 뒤에 줄 쫙 써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장사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하지 않고 그 땅을 민간한테 팔지 알겠다는 거예요. 구출 조치가. 거기다가 직접 민간한테 팔지 않고 그다음에 LH공사가 거기다가 집을 짓겠다. 주택공사가 한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주공이 들어서는 거고 옛날에 이제 나중에 휴먼시아로 이제 그 브랜드가 바꿨죠. 뭐 그리고 휴먼시아 전에도 뭐 그린 뜰한채, 뭐 뜰한채 뭐 그린빌 뭐 많았어요? 약간 뭐 약간 이상한 거 있다가 이제 없어지고 이상한 거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뭐 휴먼시아도 잘 안 쓰고 그냥 LH 무슨 몇 단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던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LH 공사가 주적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게 이제 바로 구칠 조치의 핵심이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면에 나섰다. 네, 그리고 이제 네. LH가 네. 땅만 파는 역할이 아니라 네, 진짜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하우징을 하겠다, 네, 시행을 네. 하겠다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은 좀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LH가 전면에 나서면? 그러면은 왜 정부에서 네. 민간 기업 너희들 건설로 아파트 건설로 돈 많이 벌으니까 네. 배 아파 그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공급이 크게 줄었던 것 때문에 이제 LH 공사가 할 수 없이 나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면이 저 보시면은 요게 그 2019년부터 올해까지 2025년 동안 7년간 월 평균 아파트 착공 실적이에요. 인허가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착공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입주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미분양을 빼고 이제 입주가 되는 건데 3년 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착공한 거는 2022년 입주, 그다음에 2021년에 착공한 거는 2024년에 입주. 그래서 왼쪽에 보는 이제 그 3개년은 과거 실적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입주분이니까 그런데 그 평균치가 네. 한 3만 5천 채 정도 되거든요. 월 평균 그러네요. 이제 3만 5,284채 정도가 이제 그 공급이 되는데 네. 2022년부터 이 착공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29%, 그다음에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는 더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이제 그 평년치에서 이제 57%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고점으로 그냥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네. 그렇죠. 그래프가 예. 출렁청하긴 하지만 예. 하얀 곡선이네. 그렇죠. 예. 그러면 2019년부터 2021년이 물론 공급이 많았죠. 그러니까 네. 입주 기준으로 하게 되면는 작년까지는 공급 과잉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공급 부족의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집값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물량이 영향을 줘가지고 올해도 이제 공급 부족 시대로 넘어갔지만은 작년까지가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계하는 이제 시간을 보이는 거고요. 네. 내년도 가게 되면은 공급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 네, 피부적으로 다 완화된다. 그렇죠. 2026년, 2027년, 2028년은 굉장히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데 네네. 그러면 왜 갑자기 건설사들이 왜 이 집을 안 짓을까? 네. 건설사들은 뭔가를 자기가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매출을 그렇죠. 일으켜가지고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지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건데 왜 2022년부터 안 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간 건설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이 잘 팔리면 막 지어요. 그다음에 안 팔리면은 잘 안 짓습니다. 2021년도 잘 파니까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짓기만 하면 분양가 높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사줬으니까 막 집니다. 네. 근데 2022년부터 시장이 이제 확 꺾였죠. 그렇죠. 미국의 이제 금리가 급속히 올라가면서 네. 시장이 확 줄어드니까 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미비랑 나겠네. 그리고 이제 안 지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안 지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못 지은 것도 있습니다. 못 지은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래서 어떤 건설사가 그래도 용감하게 그래도 우리는 딴 사람들이 안 짓더라도 우리는 역발상으로 딴 사람들이 공급이 줄었는데 우리는 한번 짓자라고 하는데 네네. 그 금융사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소위 이제 PF 대출이 PF 가 있죠. 안 돼. 예.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분들도 이제 경제 이런 걸 다 전망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안 좋고 미국에서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그러면 주택 수요도 줄어들고 그럴 텐데 네. 지금 여기다가 돈을 빌려줘야 돼. 돈을 빌려주다가 우리가 떼이면은 우리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라고 하면서 PF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감한 건설사가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민간 건설사한테 빨리 너희들 빨리 저라고 하더라도 민간 건설사가 아니 우리도 짓고 싶지. 우리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짓고 싶지. 근데 돈이 없네. 그런 거예요. 그럼 돈이 없어 그러면 정부에서 그래 질 돈 줄게 그러고 돈을 덜컥 줄 수는 없잖아요. 그 특혜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너희들한테 믿을 게 안 되니까 우리가 LH 공사를 갖다가 하겠다는 거죠. LH 공사는 기본적으로 정부 소유잖아요. 그렇죠.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뭐 더 출자를 한다던가 또는 정부 보증을 해가지고 PF 대출을 낸다던가 금융사 입장에서도 정부가 보증해주면 안 해줄 이유가 없죠. 거기서 이자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망하면 날아가는 돈이지만은 LH 공사는 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사실 LH 공사가 민간 기업에서 벌써 망했어요. 부채가 엄청나요. 그렇죠. 한 160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160조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LH 공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부 거니까. 그래서 지금 LH 공사를 내세워 가지고 그런 PF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에 전면을 내세운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진짜 공급이 좀 늘어날까요? 공급이 늘어나겠죠. 거기서 LH 공사가 이제 나서게 되면 역할이 옛날에 너 이제 땅 장사하지 마. 땅은 이제 민간한테 팔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아파트만 줘라고 하게 되면 LH 공사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고 땅 팔지 말라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땅을 조성을 하겠지만은 그렇죠. 자기는 매출이 없어지니까 예. 이제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이제 나설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네. 시장이 이제 둘로 갈려요. 일군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은 네.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이런 거는 자기네가 개발할 수 있겠지만 그거 갖고 자기네 전체 매출을 유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그분들이 이제 먹거리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이제 이미 땅이 있는데 땅이 있는 데란 건 뭐냐면은 와서 지어주셔라는 거죠. 바로 재건축, 재개발, 예. 리모델링. 거기는 이미 땅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땅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리모델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보면 건설사만 가서 지문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군 건설사들은 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쪽 시장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들 예. 또는 소기업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시장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브랜드 브랜드 가치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아파트 이름이 레미안이 좋아요? 아니면 뭐 창일 아파트가 좋아요? 창일 건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 레미안 아파트가 좋아요. 거죠. 거기서 당신 브랜드가 자이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신창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창 뭐 건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지금 다 그런 신창 건설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자이를 하죠. 네. 그렇기 비싸도 일군 선택하죠. 네. 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보면은 독식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신창 건설이나 창일 건설이나 뭐 그런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LH 공사의 하도급으로 가는 거예요. 시공만 하는. 시공만 하는. 네. 옛날도 LH 공사가 다 자기가 직접 짓지 않습니다. 그 LH 공사에서 진 거 한번 가서 이제 옛날 주공 아파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네. 거기서 시행은 주공 주택공사 그다음에 이제 시행은 이제 주택공사고 시공은 무슨 건설 뭐 벽상 건설 뭐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거기서 네네. 보면. 그래서 그 자금 조달이나 이런 시행적인 측면에서는 LH 공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 밑에 시공은 이제 중소기업이 그래서 시공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면에서는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